안녕하세요. 당신과 함께하는 심층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당신이 추천해준 이 책, 라슬로 크라스나우르카이의 저항의 멜랑콜리를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하는데요. 네, 반갑습니다. 이게 배경이 몰락 직전에 놓인 어떤 헝가리 소도시잖아요. 그 스산하고 불안한 분위기가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맞아요. 읽는 내내 그 축축하고 어두운 공기가 느껴지죠. 그래서 오늘은 이 책이 만들어내는 그 독특한 느낌, 또 그 안에서 움직이는 인물들, 그리고 마을 전체를 뒤흔드는 그 사건들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이게 단순히 사회 질서가 무너지는 걸 보여주는 걸 넘어서요. 그 기이한 것들이 스며드는 과정, 또 그 혼란 속에서 개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내면을 들여다보는 게 아주 흥미로운 책이죠. 네, 특히 저항의 멜랑콜리라는 제목 자체도 많은 걸 생각하게 만들고요. 그렇죠. 어떤 거대한 붕괴 앞에서 개인이 느끼는 그 깊은 우울감, 무력감, 하지만 또 어떤 식으로는 버텨내려는 그 상태, 그걸 파고드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시작부터가 심상치 않아요. 당연히 있어야 할 역영 열차가 그냥 사라져버렸다는 얘기로 시작하잖아요. 네, 정말 황당하죠. 일상의 가장 기본적인 약속 같은 건데. 임시로 들어온 낡은 열차는 막 1시간 반이나 늦고 사람들은 역에서 그냥 하염없이 기다리고 뭔가 일상 자체가 삐걱거리는 느낌이 확 들죠. 바로 그 지점이에요. 그게 그냥 교통이 좀 불편하네 이 정도가 아니라 사회 시스템 전체가 지금 마비되고 있다는 아주 불길한 신호인 거죠. 아, 그렇군요. 모든 게 예측 불가능해지고 과거는 아무 의미 없어지고 사람들이 뭐든 상상하는 대로 일어날 수 있다. 심지어 미리 땅속으로 자랄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는 극도의 혼란 상태. 와. 그러니까 질서가 무너진 자리에 그 비이성적인 공포가 스물스물 피어오르는 거예요. 이런 혼란을 정말 온몸으로 겪는 인물이 바로 플라우프 부인이잖아요. 그 얼어붙은 열차 문을 막 힘겹게 열고 타는데 네, 그 장면 진짜 생생하죠. 좌석 하나 차지하려고 사람들하고 몸싸움까지 벌여야 하고요. 근데 더 좀 뭐라고 할까 섬뜩했던 건 기차 안에서 폭력이 벌어지는데도 주변 사람들이 너무 무관심하다는 거였어요. 네, 개인적인 폭력조차도 그냥 일상의 무덤덤한 풍경이 되어버린 거죠. 사회 전체가 뭔가 마모된 느낌? 그렇죠. 플라프 부인이 마을에서 보는 다른 이상한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정체불명의 거대한 트럭이라던가 갑자기 전기가 나고 목적 없이 모여든 군중들, 이상한 서커스 포스터. 네, 맞아요. 그런 것들이 계속 나오죠. 이게 그냥 사건들을 쭉 늘어놓은 게 아니라 현실이랑 악몽의 경계가 점점 허물어지는 느낌? 우리가 믿고 있던 세상의 규칙 자체가 그냥 녹아내리는 듯한 불안감을 계속해서 증폭시키는 장치들이에요. 사람들의 반응도 참 인상 깊어요. 겉으로는 그냥 다 포기한 것처럼 무기력해 보이는데 속으로는 또 알 수 없는 불안감에 막 휩싸여 있는 것 같고. 네, 그러다가 기차역 몸싸움처럼 아주 사소한 계기로 이기심이나 폭력성이 확 터져 나오기도 하고요. 맞아요. 그런 무관심이랑 불안이 뒤섞인 에너지가 이렇게 응축되다 보면 결국 뭔가 극단적인 사건이 터질 수밖에 없는 그런 무대가 서서히 만들어지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 진짜 흥미로워집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유독 눈에 띄는 인물이 한 명 등장해요. 에스테르 부인. 아, 네, 에스테르 부인. 이분은 이 혼란을 절망이 아니라 오히려 어떤 기회, 뭔가 부활의 징조 이런 걸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야망이 느껴지죠? 그렇죠. 에스테르 부인은 이 혼돈 속에서 오히려 자기가 새로운 질서를 만들려고 하거나 아니면 이 혼돈을 이용해서 권력을 잡으려는 인물이죠. 다른 사람들이 느끼는 그 수동적인 절망과는 완전 반대예요. 네. 쓰러진 포플러 나무나 정체 모를 군중을 보면서도 막 기적이다, 징조다 이러면서 오히려 확신에 차잖아요. 그게 참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이 사람을 움직이는 게 뭘까? 순수한 권력욕일까? 아니면 이 붕괴 자체에 대한 좀 도착적인 매혹일까? 사람들을 자기 뜻대로 움직이려는 모습도 보이죠? 플라우프 부인 찾아가서 아들 발루슈카에 대해 캐묻다가 거절당하니까 막 화를 내면서도 우리는 새로운 시대의 문턱에 서 있다. 이러면서 은근히 겁을 주기도 하고요. 네, 경찰서장과의 관계를 이용하려는 모습도 그렇고 맞아요. 그 행동 하나하나가 이 혼란이라는 어떻게 보면 비옥한 땅 위에서 자기 영향력을 키우려는 어떤 전략처럼 보여요. 다른 사람의 공포나 약점을 이용하는데 전혀 주저함이 없죠. 근데 또 재밌는 건 자기 통제력이 안 미치는 상황에 대해서는 굉장히 격렬하게 반응하거든요. 역설적으로 이 사람 역시 이 혼돈 앞에서 느끼는 극도의 불안감을 드러내는 걸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런가 하면 또 마을 사람들한테는 바보 취급을 받지만 아주 독특한 내면 세계를 가진 발루슈카라는 인물도 빼놓을 수가 없죠. 네, 발로슈카. 우편 배달부로 일하면서 늘 땅만 보고 걷잖아요.
그러면서 마을 곳곳을 계속 돌아다니고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 발루슈카의 그 내면 세계하고 마을의 이 암울한 현실사의 간극이에요. 아, 간격이요? 네, 상상 속에서는 막 우주의 자유로운 고속도로를 달리고 그러는데 현실에서는 이 붕괴의 징후들을 그냥 무심한 듯 스쳐 지나가죠. 하지만 마을 전체를 계속 배회하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벌어지는 여러 사건들의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가 되고 또 가장 순수한 눈을 가진 관찰자가 되는 거예요. 발로슈카는 또 은둔하는 지식인 에스테르 씨하고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죠. 네, 그렇죠. 에스테르 씨는 세상과 마을이 이렇게 쇠락하는 걸 보면서 깊은 지적인 절망감에 빠져 있는 인물이고요. 우리는 완전히 실패했다. 이성의 명료한 빛은 영원히 가려졌다. 뭐 이런 독백들은 책 전체 분위기를 딱 보여주는 것 같아요. 에스테르 씨야말로 이 책의 제목, 저항의 멜랑콜리를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가요? 네. 세상의 부조리나 붕괴에 맞서서 이성적인 사유, 또 지적인 거리두기 이런 방식으로 저항하려고 하지만 그 결과는 결국 깊은 우울감, 즉 멜랑콜리에 잠식당하는 거죠. 그의 저항은 바깥으로 향하는 어떤 투쟁이라기보다는 자기 내면으로 계속 파고드는 절망에 가까워요. 이성이 이 거대한 혼돈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지를 정말 처절하게 깨닫고 있는 인물인 거죠. 세상하고 접촉을 거의 안 하는 에스테르 씨에게 발로슈카는 거의 유일한 연결고리잖아요. 매일 식사 가져다 주고. 맞아요. 에스테르 씨는 발로슈카한테 자기의 그 절망적인 생각들을 막 쏟아내는데 발로슈카는 그 의미를 다 이해하지는 못하는 것 같고요. 그렇죠. 발루슈카의 그 순수함하고 에스테르 씨의 지적인 절망이 계속 부딪히는 거죠. 발루슈카는 에스테르 씨가 말하는 붕괴나 재앙의 무게를 잘 실감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의 어떤 숨겨진 조화나 신비 이런 걸 믿으려고 하고요.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이성이랑 순수, 절망이랑 희망 사이에 그 위태로운 긴장을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모든 불안과 긴장을 마침내 폭발시키는 어떤 촉매제가 등장을 하죠. 바로 그 기이한 서커스단입니다. 네, 서커스단. 거대한 고래 사체하고 왕자라는 정체 모를 인물을 싣고 온 트럭이 마을 광장에 딱 도착하면서 분위기가 진짜 최고조에 달하죠. 그렇죠. 군중들은 이 괴상한 구경거리에 막 매료되면서도 동시에 뭔가 불길한 예감에 휩싸이고요. 고래와 왕자. 이 책의 정말 핵심적인 상징인데요. 그 거대한 고래 사체는 움직이지 못하는 어떤 압도적인 죽음의 이미지, 혹은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대한 미스터리 자체? 뭐 그런 걸 상징하는 것 같아요. 죽음의 이미지. 반면에 왕자는 직접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는데 군중을 선동하고 파괴적인 혼란을 막 조장하잖아요. 보이지 않지만 아주 강력한 그런 비이성적인 힘을 상징하는 거죠. 서커스 단장이 처음에는 왕자 존재를 막 부인하다가 나중에는 우리 품 안의 독사라고 경고하는 것도 의미심장하고요. 발로슈카가 우연히 그 서커스 단장 말을 엿듣게 되죠. 왕자의 끔찍한 계획을 알게 되는 거예요. 네, 모든 걸 파괴하려는 음모. 그걸 직감하고 에스테르 부인이 있는 위원회로 막 달려가서 경고하려고 하는데 하지만 그 위기 상황에서 소통 시스템이라는 게 정말 처참하게 마비돼 버리죠. 에스테르 부인은 발루슈카의 그 절박한 경고를 그냥 망상으로 치부해버리고 자기 권력 잡을 계획에만 몰두하고요. 경찰서장은 술에 취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시장은 완전 공황 상태에 빠져있고 리더십이 완전히 사라진 거네요. 그렇죠. 리더십은 완전히 실종되고 각자 자기 이해관계, 무능함, 불신 속에서 재앙을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 그 마지막 기회마저 그냥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위기 앞에서 우리의 소통 방식이나 리더십이라는 게 얼마나 취약한가. 결국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됩니다. 광장에 모였던 군중이 왕자의 그 보이지 않는 선동에 휩쓸려서 폭도로 돌변하고 마을은 순식간에 약탈, 방화, 아주 무자비한 폭력으로 뒤덮여요. 네. 하러 부인의 증언을 통해서 그 참상이 일부 전달되는데 정말 아수라장입니다. 그렇게 수동적으로 기다리기만 하던 군중이 어떻게 그렇게 순식간에 파괴적인 에너지로 폭발하는지 그 심리가 아주 섬뜩하게 묘사되죠. 네. 오랫동안 억눌려왔던 어떤 사회적 긴장이나 불만, 그리고 왕자로 대표되는 그런 비이성적인 파괴 충동이 결합된 결과겠죠. 근데 흥미로운 건 이 폭력이 뚜렷한 목표가 없어요. 그냥 무차별적으로 자행된다는 거죠. 분노의 대상이 불분명한 그냥 파괴 그 자체를 위한 파괴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이 폭력의 한가운데서 발루슈카는 정말 가장 끔찍한 경험을 하게 되죠. 아, 발루시카. 폭도들한테 막 휩쓸려 다니면서 그 끔찍한 광경을 속수무책으로 목격하고 어쩌면 자기도 모르게 가담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는 것 같아요. 책에 자신의 조각들이 사방으로 굴러갔다고 느꼈다는 묘사가 나오는데 그의 내면 세계가 완전히 산산조각 나는 거죠. 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마치 기나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다고도 하는데 근데 그게 어떤 각성이라기보다는 거의 파멸에 가까운 느낌이죠. 발루슈카의 변화는 이 책에서 정말 가장 비극적인 지점인 것 같아요. 혼돈 속에서 순수성이라는 게 어떻게 파괴되고 오염될 수 있는지를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네, 그의 내면을 지탱하던 그 우주의 조화에 대한 믿음 같은 것이 잔혹한 현실 앞에서 너무나 무력하게 부서져 내리는 거예요. 그는 더 이상 세상을 예전과 같은 눈으로 볼 수 없게 되고 폭력의 목격자이자 또 희생자로서 깊은 트라우마 속에 갇히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군대가 개입해서 마을은 점령되고 폭동은 진압됩니다. 왕자는 체포되지만 신문 과정에서도 여전히 알 수 없는 태도로 자기 정체를 숨기고요. 그렇죠. 수수께끼 같은 인물이죠. 한편 이 모든 소식을 뒤늦게 알게 된 에스테르 씨는 미친 듯이 발루슈카를 찾아 헤매잖아요. 그의 저항 방식에도 뭔가 변화가 생긴 걸까요? 군대의 개입으로 겉으로 보이는 질서는 회복된 것처럼 보이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어요. 강제로 부여된 질서 아래 그 혼란과 폭력이 남긴 상처는 아주 깊게 남아있는 거죠. 왕자는 과연 실제 하는 인물이었을까요? 아니면 집단적인 광기의 상징일까요? 이 모든 혼란의 진짜 의미는 무엇이었을까? 책은 명확한 답을 주기보다는 이런 질문들을 우리에게 계속 던져줍니다. 오늘 이렇게 살펴본 저항의 멜랑콜리, 정말 강렬한 여운을 남기네요. 사회 시스템이 붕괴될 때 퍼져나가는 그 만연한 불안감, 또 이성이라는 게 얼마나 쉽게 무력화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이 개인의 삶을 어떻게 파괴하는지를 너무나 생생하게 보여줬습니다. 네, 그렇죠. 에스테르 부인의 그 뒤틀린 야망, 에스테르 씨의 지적인 절망과 또 어쩌면 예상치 못한 변화의 가능성, 그리고 발루슈카의 돌이킬 수 없는 파멸까지.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말하는 건 뭘까요?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이 책에서 저항이라는 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영웅적인 투쟁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요. 오히려 어떤 내면의 상태, 존재 방식에 가깝다고 봐야죠. 내면의 상태요? 네, 에스테르 씨의 그 지적인 고뇌와 우울함, 그 멜랑콜리 자체가 현실의 부조리에 대한 어떤 소극적인 저항일 수 있다는 거죠. 심지어 에스테르 부인의 그 비뚤어진 야망조차도 이 무의미해 보이는 세상에 맞서서 어떻게든 자기 존재 의미를 찾으려는 좀 뒤틀린 형태의 저항일 수도 있고요. 아,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발루슈카의 순수함 역시 비록 파괴되긴 했지만 그 자체로 이 혼탁한 세상에 대한 어떤 본능적인 저항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확실히 이 책은 우리가 발딛고 서 있는 이 사회 질서라는 것이 생각보다 훨씬 허약할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어떤 비이성적인 힘이 그 균열을 파고들어서 모든 것을 뒤흔들 수 있다는 것을 좀 섬뜩하게 경고하는 것 같아요. 만약 당신이 이런 극한의 혼돈과 마주하게 된다면 과연 어떤 방식으로 저항하게 될까요? 그리고 이 책은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남기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목격한 이 외부 세계의 혼란과 붕괴는 결국 우리 내면의 불안과 균열이 거울처럼 비춰진 모습일까요? 아니면 왕자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진정한 비이성적 존재가 외부에서 침입해서 우리가 쌓아올린 질서를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걸까요? 만약 우리가 그토록 의지하고 있는 이 사회적, 이성적 구조들이 어느 날 갑자기 아무런 예고 없이 그냥 사라져버린다면 그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붙잡고 서 있을 수 있을까요? 네, 깊은 질문을 남기네.